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스탠드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서다, 딱 이 뜻일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단어가 어떨 땐 지지한다는 뜻이었다가 또 어떨 땐 빈둥거린다는 뜻으로 쓰여서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스탠드라는 기본 블럭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의미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여기서 스탠바이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 사람 곁을 지켜준다는 아주 따뜻하고 든든한 의미로 쓰였어요. 누군가의 옆에, by, 굳건히 서 있는 모습, 딱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바로 다음 이 문장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냥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변에 around 서 있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빈둥거린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였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스탠드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뜻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의미의 출발점은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stand라는 이 기본 블럭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숨겨진 핵심 그림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스탠드의 가장 근본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거예요. 수직으로 안정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상태. 이 기본 그림이 그냥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물리적인 자세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압박이나 어려움을 버텨내는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지키는 그런 개념적인 입장으로까지 쫙 확장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안정적인 위치라는 이 핵심 아이디어가 동사와 명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서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시끄러워 소음 같은 불쾌한 상황에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 즉 참다. 이것도 정신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인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이나 길거리에 고정되어 있는 가판대까지 전부 다 어떤 위치에 확고하게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기본 블록 스탠드에다가 다른 블록, 그러니까 전치사를 하나씩 붙여보면서 의미를 조립해 볼 거예요. 먼저 움직임과 관련된 up과 out부터 한번 붙여볼까요? 그냥 스탠드가 가만히 서 있는 정적인 상태였다면요. 여기에 위로 업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블록을 딱 붙이면 스탠드 업, 즉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동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진짜 재밌어져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서 상대방을 계속 일켜 세워두는 그런 그림에서 바람맞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적인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바로 이 문장처럼요.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만 놓고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하면 스탠드업이 왜 바람맞았다는 뜻이 되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럼 이번에는 아웃이라는 블록을 한번 붙여볼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서 있는데 그중 한 명만 밖으로 아웃 나와서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당연히 그 사람만 눈에 확 띄겠죠? 바로 그래서 스탠드 아웃은 두드러지다, 돋보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 그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수많은 경쟁자들이라는 하나의 배경 속에서 그의 재능만이 혼자 밖으로 아웃 툭 튀어나와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나 확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위나 밖으로 뻗어나가는 움직임을 봤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정하는 블록들을 조립해 볼 시간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aside, back, 그리고 by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위치를 옮기는 걸 보여주는데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스탠드 어사이드는 길을 터주려고 옆으로 어사이드 비켜서는 거고요. 스탠드 백은 위험하니까 뒤로 백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드 바이는 누군가의 곁에 딱 붙어서서 돕거나 지지할 준비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전치사 블럭 하나로 공간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의미까지 명확해지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 문장이 스탠드 바이의 또 다른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인데요. 추가 지시 바로 곁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블록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서 있는 이유, 즉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블록들,
for, in for, 그리고 around를 한번 살펴볼게요. stand for와 stand in for는 정말 헷갈리기 쉬운데요. 블럭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for는 주민을 위해서 서 있는 거니까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신념을 상징하고 대표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info는 어떤 사람의 자리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대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스탠드 for는 어떤 신념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아주 목적이 뚜렷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스탠드 어라운드는 그냥 주변, 어라운드를 아무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면서 서성이는 것, 즉 빈둥거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느껴지시죠? 네, 바로 이런 상황이죠. 거기서 빈둥거리지 말고 와서 이 상자 좀 같이 들자.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표현이 바로 stand around입니다. 자, 지금까지 stand라는 기본 블럭에 여러 가지 다른 블럭들을 붙여서 의미를 조립하는 법을 봤습니다. 그럼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특히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입시 영어에서는요, 스탠드를 활용한 이런 구동사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스탠드업, 스탠드아웃, 스탠드포 같은 표현들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곧 독해 실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이 블록 조리법을 잘 이해해두면 정말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본 이 빌딩 블록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수십 개의 수거를 그냥 깜지 쓰듯이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단어와 전치사가 결합하는 그 논리와 그림을 이해함으로써 처음 보는 표현이라도 그 의미를 스스로 유추하고 해독해내는 힘, 바로 그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스탠드라는 정말 단순한 기본 블록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나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스탠드가 들어간 어떤 표현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그 의미를 자신 있게 조립해낼 수 있을 겁니다.